반갑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디본입니다. 오늘의 시승차 기아 D56 니로입니다. Nena loca, me tiene loco en la cabeza cuando me tocas. Siento que todo está bien, pero en verdad yo no sé si tú lo sientes también. Entonces quiero saber por qué desde que te vi yo vivo diferente. No me importa a mí lo que dice la gente, porque tú siempre la prendes candela. Te quiero a mi lado toda la vida, mi nena. La mano pegada y los pies en la arena. Pase lo que pase, baby, vale la pena. Ay, baby, yo te quiero. Es mentira todo lo que te dijeron. Sabes que mi amor por ti es verdadero. Yo te soy fiel, nena, yo te soy sincero. Juro que yo hago de todo pa' ti. Como rábame todo de ti. Y yo te doy todo de mí. Hay mujeres de todo pa' mí. Juro que yo hago de todo pa' ti. Como rábame todo de ti. Y yo te doy todo de mí. Hay mujeres de todo pa' mí. 오랜만에 국내 차량을 시승하네요. 니로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마 저희 평범한 사람들 자동차 리뷰 처음 시작했을 때 아마 초창기였을 겁니다. 그때 니로 하이브리드, 코나, 그리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3개 차량 연속적으로 시승해서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한여름이어가지고.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예전 시승한 것도 좀 확인을 하고 왔는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더군다나 섹션 1 쪽에 들어가 있는 시승기라서 정말 사용할 영상이 없더라고요. 이런 말은 뭐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시승기를 대충 찍었던 것 같아요. 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D56 니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인데 기아에서 2016년 3월부터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델 등급으로 보면 전륜 구동 기반의 크로스오버 소형 SUV 모델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2세대 신형 모델을 이제 D56 니로라는 명칭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에는 올해 1월부터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공식 출시를 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올해 1월이니까.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지금 4월 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출시한 지 3개월 정도 된 건가요?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초기 1세대 모델 판매 트림을 살짝 살펴보면 총 3가지의 파워트레인 구성으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랑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차 모델인 EV 모델, 이렇게 3가지의 모델로 판매를 했었고요. 현재 2세대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만 판매 중에 있습니다. 기사를 저도 찾아보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국내 수요가 조금 적은 문제로 인해서 수출력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기차 모델 같은 경우는 출시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시승하고 있는 니로 신형 모델 판매 가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으로 보면 트렌디를 시작으로 해서 프레스티지, 시그니처 이렇게 3가지의 트림으로 현재 판매 중에 있고요. 공식 판매 가격만 보면 2,700만원에서 3,400만원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격에서 옵션을 전부 다 넣은 풀옵션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3,800만원까지 차량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기아 스포티지 신형 시승했던 기억이 나는데, 스포티지 1.6L 터보 가솔린 모델을 기준으로 하면 제일 상위 그 모델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돼요.
그렇게 되면 차량을 사고도 돈이 좀 남는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럼 스포티지를 1.6L 터보 가솔린으로 풀옵션으로 구매를 한다, 대략적으로 한 3,600만 원대로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니로 풀옵션이 3,800만 원대니까 스포티지를 사고도 남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만 봤을 때는 글쎄요, 이 니로 하이브리드가 그렇게 크게 매력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캐스퍼 차량 시승했을 때도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현재 니로 같은 경우도 이 정도면은 스포티지를 살 수 있는 가격이라서 아마 구매를 정말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고민이 정말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그래도 스포티지는 니로보다는 등급으로 보면 좀 한 단계 높은 등급에 속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같은 값을 지불하면 좀 더 높은 그레이드의 차를 구매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구매를 한다 그래도. 뭐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계약 첫날에 무려 16,000대가 계약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만큼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야, 16,000대면은 역시 국산차가 판매량이 높죠. 그동안 수입차 시승하면서 뭐 작년 판매량 이렇게 뭐 언급을 하고 하면 16,000대를 기록할 정도면 차이가 확실하게 많이 나네요. 그만큼 인기가 조금 많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니로 모델이. 그러면 파워트레인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진은 직렬 4기통 1.6L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 여기에 32kW급 전기 모터도 같이 연동이 되어 있고요. 변속기는 6단 DCT 변속기가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합산 출력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 합산 최고 출력이 141마력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41마력, 제가 20년도에 시승했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그리고 니로 하이브리드 모델 수치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아반떼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 출력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파워트레인 구성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쉽기는 해요. 아까 가격 언급했을 때 뭐 실내 이런 구성들은 좀 추가가 됐어요 라고 좀 언급을 했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구동계통은 똑같거든요. 조금 출력이라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1.6L 자연흡기 아반떼에 들어가는 엔진 트림이기도 하거든요. 뭐 이 정도 그래도 소형 SUV급이면 1.6L 터보에다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넣어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해봅니다. 이 플랫폼에서 기술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건지 그런 거는 모르겠으나, 국내 차량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시승할 때마다 항상 느낍니다. 신형이 나오면 실내외 디자인만 뜯어고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 방식이고요. 현재 시승차 같은 경우는 아까 좀 전에 가격 설명드릴 때 언급을 잠깐 했지만 가장 하위 트림에 속한 트렌디 등급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비 부분에서는 상당히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연비로 보면 무려 20.8km 리터당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20km가 넘어가는 차량을 보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가 언급한 이 20.8km 리터당 형성된 이 연비는 16인치 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니로는 16인치 휠을 아예 선택을 하시는 게 메리트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1열 실내 옵션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 구성을 보시면 명칭으로는 차콜 인테리어 트림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내이상에는 그렇게까지 확 와닿는 구성은 사실상 없어요. 국내 차량들의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이는 계기판 4.2인치 TFT LCD가 적용된 슈퍼비전 클러스터 계기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아차들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이 계기판 구성인데 하위 트림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시승했던 캐스퍼 그리고 기아 스포티지에서도 봤던 구성입니다. 언뜻 보면 디지털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운데 작은 디스플레이 창이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드라이브 모드별로 변화는 좀 있습니다. 색감이 드라이브 모드가 이쪽 스티어링 휠 이쪽에 위치를 하는데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모드별로 조금씩 변화는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아주 오래전에 이제 국내 차량들 보면 사양이 낮은 트림의 차량이다 그러면 일반 이제 바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계기판 구성이 일반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디자인 구성으로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뭐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은 좀 깔끔하게 변한 이 디자인 느낌이 있어서 뭐 하이 트림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기판 구성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기판 좌측에는 헤드라이트 조사각 다이얼 그리고 11V 배터리 리셋 그리고 이거는 ESC 버튼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 차량들 시승해 보면 보통 이쪽에 이 헤드라이트랑 라이트 관련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구성도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 도어 트림은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상단 쪽에는 사이드 미러 이제 조절할 수 있는 레버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 그 하단에 중앙 제어 락 장치 버튼이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락 장치는 운전석만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조금 밋밋해요. 제일 밋밋한 게 도어 트림입니다. 보통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량들은 인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인레이가 이제 도어 트림, 센터 터널, 이 대시보드 이런 데 이렇게 구성이 되면 디자인별로 이렇게 좀 차이가 나서 그 분위기로 이제 실내 인테리어의 느낌을 좀 많이 봤는데 아까 차콜 인테리어 구성 이렇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여기 요건데 요게 정말 넓은 면적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썩 이뻐 보이는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은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스티어링 휠 인조 가죽 스티어링 휠 구성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현재 모델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간 것으로 일단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컨비니언스 옵션이 들어가면 스티어링 휠 열선이랑 인조 가죽 구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 두께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모델 중에 스티어링 휠 두께가 가장 두툼하고 잡았을 때 그립감이 좋았던 모델은 BMW랑 미니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아우디 모델들이 상당히 얇은 스티어링 휠 두께를 좀 보여줬었는데 아우디 모델보다는 스티어링 휠 두께는 조금 큰 편이에요. 큰 편인데 BMW 모델보다는 두께감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회생제동 시스템도 적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조정 방식은 수동 타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승했던 모델 중에서 스티어링 휠 조작 범위가 가장 넓은 차량은 역시나 BMW 모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아 니로 차량 스티어링 휠 범위도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또 어느 정도 좀 대응을 해주는 조정 방식을 좀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시트의 구성 인조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스티어링을 설명할 때도 똑같은 것 같은데 컨비니언스 옵션 때문에 1열 열선까지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조정 방식은 역시나 수동입니다. 국산차들은 웬만하면 다 수동이에요. 좀 아쉬운 건 사이 서포트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착자감은 무난한 것 같아요. 너무 뭐 부드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단단한 스타일도 아니고 딱 중간 정도의 성향인 것 같습니다. 방석 쪽이 좀 그래도 앉았을 때 조금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몸을 잘 잡아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허리 지지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솟아있는 타입이라 앉았을 때 신체를 좀 잘 잡아주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디스플레이 12.25인치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기아에서 많이 쓰는 구성이기는 해요. 이게 지금 하위 트림이라 그런데 보통 이제 좀 이제 고가의 모델로 가면 이제 커브드 형식으로 이제 전체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적용이 되거든요. 이 트렌디 트림이라 일단 계기판 구성은 지금 일반 클러스터 계기판에 들어가 있지만 여기 구성은 기아 자동차의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운전자 보조 쪽에 들어오면 에이다스 시스템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사각지대 경고 장치도 없거든요. 주행안전은 전방, 그리고 차로 안전, 차로 이탈 시 자동으로 핸들, 여기 핸들 조향이 들어가서 여기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주차 안전, 이거는 이제 카메라죠. 운전자 주의 경고는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부주의 운전, 이런 구성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되어 있고, 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요 메뉴를 통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흐름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기본적인 구성, 기아와 현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단 이제 미디어랑 에어컨을 컨트롤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아에서 항상 사용하는 이 구성인데, 이것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지만 구성적으로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지금은 에어컨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전환 버튼을 누르면 미디어 컨트롤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요거는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변속기 이 패널 자체는 하이그로시 패널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문이 좀 많이 잘 묻어나는 스타일인데, 이쪽 패널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 묻어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여기가 이런 구성으로 다 이렇게 하이그로시 패널을 좀 제외하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은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좌우 독립 에어컨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기청정 모드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12V 파워 아울렛, 그리고 USB 같은 경우는 A타입으로 데이터 리딩용 포트 하나 있고요. 충전 포트는 C타입 포트가 하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변속기 주변, 일단 변속기 앞쪽으로 엔진 스타트 버튼 위치를 하고 있고요. 변속기 이제 좌우측으로는 1열 열선, 그리고 스티어링 열선, 좌측 라인에는 오토홀드랑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이쪽 우측 라인의 하단에는 이거는 주차 카메라 버튼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는 이제 컵홀더 겸 이제 어떻게 보면 수납함 구성인데, 이거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줬던 것 같은데, 컵홀더 안 쓰면 안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사용할 때만 요 푸시 버튼을 누르면 컵홀더가 이렇게 나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는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 앞쪽 수납함이 좀 넓다 보니까 소위 말해 이제 센터 콘솔은 조금은 작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센터 콘솔만 작은 거지 이쪽 수납함은 넓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컵홀더는 이쪽에 있는 것보다 이쪽에 있는 게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하기는 해요. 이쪽에 있으면 이게 이동할 때 조금 약간은 좀 아쉬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현재 구성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변속기를 차라리 여기다 놓고 컵홀더 두 개를 이쪽에 놓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는 기본 6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커는 직전에 시승했던 스포티지의 구성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루프 쪽, 이거 예전에 캐스퍼에서 봤던 루프 구성인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는 다 이런 재질로 바뀌나 봐요. 이게 요거는 좀 아쉽거든요. 천장 요거는
실내 옵션에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 일단 도어 트리밍이 상당히 밋밋합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차콜 인테리어 인레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인레이가 이 우측 도어 트림, 좌측도 포함해서 도어 트림이 상당히 넓게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밋밋한 구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 패널을 정말 많이 썼어요. 이 유광 타입 하이그로시 패널이라서 사실상 하이그로시 패널 가장 아쉬운 건 역시나 오염에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보면 정말 이 지문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아까 요 에어컨이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요거 조절할 수 있는 요 패널은 그래도 그나마 오염이 좀 덜 되는 구성인 것 같거든요. 이걸 다 이렇게 처리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고, 이 변속기 주변 라인이 하이그로시 패널이 가장 많이 쓰인 곳이거든요. 여기가 이 현재 차량도 정말 얼마 안 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이게 오염에 좀 취약해요, 이 패널 자체가. 그러니까 하이그로시 패널이 써 있고 여기에다가 또 소위 말해 이제 알루미늄 색상의 이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서 인테리어 디자인이 좀 약간 산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던 구성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부는 마무리를 하고요. 2부 차량 성능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아프군요. 내가 드라이빙을 잘하기 위해서 장갑을 낀 게 아닙니다. 저번에 어떤 차량 시승기 외관신 찍다가 트렁크에 손을 찧어 가지고 이게 한번 부딪히니까 상당히 오래 가네요.